자, 그 다음에 제초제의 흡착 파트입니다. 제초제 흡착 파트. 자, 요건 한 5문제 정도 나왔고요. 제초제 흡착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제초제가 어떻게 흡착을 하느냐. 우리가 이동 과정,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동 과정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저번 시간에 배웠는데 어떻게 흡착하는지에 대해서 배우지 않았죠. 자, 이온화가 가능한 제초제는 음이온 치환을 통해 흡착된다. 틀린 얘기예요. 말씀드릴게요. 흡착이 클수록 제초제 용탈, 유거, 휘발 등에 의한 손실이 크다. 자, 이거는 우리가 그냥 알 수 있겠죠. 제초제가 흡착하면은, 자, 그래서 토양 입자가 있어요. 토양 입자에 제초제가 이렇게 흡착을 했어. 흡착이 잘 되면 잘 될수록 물에 뭐 씻겨 나간다든지, 아니면 얘가 증발이 된다든지, 아니면은 뭐 용탈이 된다든지, 밑으로 이렇게 가라앉는다든지, 용탈이 된다든지, 이런 게 잘 일어나게 될까요? 이 토양 입자에 잘 붙어 있으면은 아니겠죠. 흡착이 클수록 이런 손실이 적습니다. 손실이 적다. 흡착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제초제를 흡착 잘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제초제의 효과를 오래 보기 위해서는 흡착이 큰 녀석을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케이, 뭔 얘기인지 아셨죠? 자, 그 위에 음이온 치환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음이온 치환. 이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우리가 토양학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 양이온 치환 얘기예요. 음이온 치환이 아니고 양이온 치환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이건 일단 음이온 치환이 아니기 때문에 틀린 거예요. 양이온 치환인데, 양이온 치환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토양에서 식물이 대부분의 영양소를 얻는다고 하잖아요. 물도 얻지만 물에 녹아있는 이온 형태로 무기 영양소들도 획득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어떻게 획득을 하냐? 어떻게 획득을 할까요? 자, 첫 번째로 토양이 이렇게 있으면은 토양 밑이라고 볼게요. 토양 입자들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쵸? 토양 입자 혹은 토양 이 공극에 물을 함유하고 있어요. 물을 함유하고 있고, 이 토양에 붙어 있는 결합수라든가 아니면 흡수수 이런 물들도 있습니다. 그쵸? 이런 물들도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물들 안에는 뭐가 있냐면은 무기 영양소들이 있을 겁니다. 뭐 칼슘도 있을 수 있을 거고, 칼륨도 있을 수 있을 거고, 다 이렇게 이온 형태로. 나트륨도 있을 수 있을 거고, 뭐 예를 들어서 구리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 가지 얘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 가지 무기 영양소들이 있을 겁니다. 그쵸? 무기 영양소도 있는데, 자, 이 무기 영양소들이 어떻게 하면, 비가 우리나라 막 장마 같은 거 내리잖아요. 장마 내려오면 물이 막 휩쓸어 내려갈 거 아니에요. 이런 애들이 어떻게 안 내려가고 이렇게 흡착되어서 식물에 이용될 수 있는가? 이게 바로 양이온 치환이에요. 양이온 치환 때문에. 양이온 치환 때문에 얘네는 토양에 흡착되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자, 양이온 치환이 뭐냐면은, 토양 입자 이렇게 그려볼게요. 토양 입자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토양 입자의 크기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2mm 정도면은 자갈이라고요. 2mm 이상이면 자갈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0.2mm까지는 우리가 모래라고 합니다. 그리고 0.02까지는 이 미사라고 해요. 미사. 바닷가 모래 같은 거 있잖아요. 아주 부드러운 미사라고 하고, 그 다음에 0.002mm보다 작으면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점토라고 합니다. 점토라고 해요. 0.002mm보다 낮으면은 점토. 여러분들 점토 잘 아시죠? 이렇게 점토. 자, 그리고 0.002mm보다 더 작은 거, 0.001mm보다 작은 물질을 뭐라고 하냐면은 우리가 콜로이드 입자라고 해요. 콜로이드 입자라고 합니다. 자, 콜로이드 입자라고 합니다. 여기까지 제가 말씀드렸어요. 자, 근데 자, 여러분들 일단 제가 하나 말씀드리면은, 이 모래부터는 뭐가 없냐면은 영양분을 보유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이 모래나 자갈은 영양분을 보유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없어요. 자, 그러면은 어디서부터 영양분을 보유할 수가 있냐? 바로 이 점토 녀석들부터 영양분을 보유할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바로 이 콜로이드 입자에 그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 콜로이드 입자는 0.001mm 이하의 아주 작은 입자. 우리 눈엔 절대 안 보이는 아주 작은 입자예요. 먼지보다도 훨씬 작은 입자입니다. 여러분들. 먼지는 우리 햇빛 쬐면 조금씩 보이잖아요. 그보다 훨씬 작은 입자. 우리 눈에 절대 안 보이는 그런 입자인데, 이 입자가 무슨 성질을 띠고 있냐? 자, 이거는 생략하겠습니다. 무슨 성질, 그 원리는 제가 생략을 드리고, 콜로이드 입자는 무슨 성질을 띠고 있냐면은 대부분 마이너스 전하를 띠게끔 되어 있어요. 마이너스 전하를 띠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점토는 0.001mm 이하의
이하의 토양 입자라고 했었잖아요. 그쵸? 0.002mm 이하면 0.001mm 이하의 녀석들도 포함이 되는 거잖아요. 그 점토 안에 이런 콜로이드 입자들이 붙어 있고 콜로이드 입자 안에는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어요. 그래서 점토는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고요. 자,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으면 여러분들 뭐가 붙을 것 같아요? 마이너스에 뭐가 붙습니까? 플러스인 애들이 붙게 돼 있어요. 플러스인 애들이. 그렇죠. 플러스인 애들이 이렇게 붙게끔 되어 있습니다. 플러스인 애들이 붙게끔 되어 있고 대부분 플러스인 애들이 붙어 있는데 자, 플러스가 되려면 우리가 물에 녹았을 때 플러스가 되어야 돼요. 플러스. 예를 들어서 인산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PO4 2-인가? 하여튼 이 인산 같은 경우 이렇게 마이너스여서 얘네는 여기에 붙지 못합니다. 얘네는 이 마이너스인 콜로이드에는 붙지를 못해요. 이렇게 마이너스에 붙을 수 있는 애들은 플러스인 애들이어야 됩니다. 플러스, 예를 들어서 칼슘.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마그네슘, 또 칼륨, 나트륨, 그 다음에 수소이온. 이런 식으로 플러스인 애들이 여기 따닥따닥 붙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 따닥따닥 붙어 있는 것들을 식물이 이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식물은 무기영양소를 획득을 하게 되는 거예요. 뭔지 아시겠죠? 식물이 어떻게 영양분을 획득하냐면은 요것 때문에 획득을 해요. 근데 양이온들이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이런 양이온들이 여기에 붙어 있어요. 막 붙어 있는데 이 중에서 가장 흡착력이 강한 녀석이 뭐냐? 가장 흡착력이 강한 녀석 바로 이 수소입니다. 수소이온. 수소는요,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어요. 우리 지금 이 우주가 탄생된 배경으로 다시 올라가야 되는데 우주가 탄생된 배경 가장 유력한 후보가 우리가 빅뱅 이론이었잖아요. 그렇죠? 빅뱅 이론은 우리가 한 점에서부터 시작됐다. 한 점에서부터 어떤 특정 압력에 의해서 갑자기 빵 터져냈다. 한 점에 모든 물질이 다 모여 있었는데 그게 빵 터지면서 지금 우주가 팽창해 나가고 있다. 빅뱅 이론이잖아요. 그렇죠? 팽창해 나가면서 첫 번째 가장 원시적인 물질이 첫 번째 1번 원소인 바로 이 수소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온 우주에도 지금도 수소가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지구에도 수소가 가장 많습니다. 수소가 가장 많은데 이 수소가 가장 많다 보니까 흡착력이 엄청나게 강해요. 흡착력이 강한데 이 흡착력에 따라서 자, 수소, 그 다음이 강한 게 칼슘, 그 다음이 강한 게 마그네슘, 그 다음이 강한 게 제가 알기로는 칼륨, 그 다음에 NH4 플러스. 자, 요런 식으로. 자, 요런 식의 순서가 된단 말이에요. 흡착력이 요런 식의 순서가 돼요. 흡착력이 요런 식의 순서가 되는데, 이게 수소가 보통 가장 크긴 한데, 가끔 수소 농도가 낮아질 때가 있어요. 낮아지는 환경이 될 때가 있어요. 수소 이온이. 그럴 때는 이런 녀석이 이제 활기를 치게 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 수소가 있던 자리랑 칼슘이랑 바꿔치기가 됩니다. 여기 수소가 이렇게 두 마리가 있었어요. 수소가 두 마리가 있었는데 너 칼슘이 왔어. 수소가 적어진 환경이야. 칼슘이 이렇게 왔네. 칼슘이 와서 야 너네 나가. 내가 흡착할 거야. 너네 나가. 내가 흡착할 거야 하고 이 칼슘이 들어가게 됩니다. 칼슘이 들어가게 돼요. 또 반대로 여기 마그네슘이 있었어요. 아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칼륨이 있었어요. 칼륨 이온이 두 마리가 있었어. 두 마리가 있었는데 갑자기 여기 마그네슘이 왔네. 마그네슘 이온이 왔네? 마그네슘이 지금 흡착력이 더 강하죠? 이게 흡착력이 강하다고 무조건 붙어 있는 건 아니에요, 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흑백 논리로 생각하지 마세요. 어쨌든, 마그네슘이 가까이 와가지고, 야, 칼륨 너네 나가. 내가 여기 차지할 거야. 이게 뭐냐? 이게 양이온 치환이에요. 양이온 치환. 이게 바로 양이온 치환입니다. 양이온들끼리 이 토양 입자에 들어왔다 나갔다 환경에 따라서 바뀝니다.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게 이 양이온 치환이에요. 양이온 치환. 뭔지 아시겠죠? 이 양이온 치환을 통해서 흡착을 하게 됩니다. 뭔지 아시겠죠? 그래서 만약에 이온화가 가능한 양이온으로 이온화가 가능한 제초제 같은 경우에는 얘네 자리를 차지해버리는 거예요. 아까 수소가 차지한 자리, 칼슘이 차지한 자리, 얘네가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제초제가. 뭔 얘기인지 아셨죠? 뭔 얘기인지 아셨죠? 제가 이 문제는 한 문제밖에 나오진 않지만, 토양학에서 정말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